우리가 구글 미트를 쓰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인원이나 사용 시간에 제한 없이 무료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줌은 모든 로그가 북경에서 자동 수집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처럼 그냥 공부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회사 기밀을 얘기하는 거라든지 이런 미팅은 절대로 줌을 쓰면 안 돼요. 오늘 17과인데요. 오늘은 이제 예문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앞으로 예문이 이제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지만 오늘 예문은 특히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틈틈이 봤었던 예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마 무난히 넘어갈 거로 보여지고요. 지난주에 이제 절 전체에 대한 얘기하고 명사절 얘기하고 이제 대트절 얘기했었죠. 대트절이 명사절의 대표적인 종속 접속사가 대트죠. 근데 이 대트는 명사절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속절, 이게 뭐 부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명사절이냐에 상관없이, 그리고 형용사절 중에서도 관계 대명사절이냐 관계 부사절이냐에 상관없이 대트는 모든 종속절의 접속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계대명사절하고 명사절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대트하고 이제 명사절로 가장 대표적인 게 위치. 대트하고 위치는 사실은 거의 똑같이 써도 상관없어요. 거의 똑같이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보다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트하고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보실 whether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whether를 대신해서 if를 쓸 수 있어요. 목적어절일 때 if를 쓸 수 있는데, if가 평소에는 우리가 부사절로 if를 만나거든요. 그런데 목적어절에 있을 때는 if가 명사절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오늘 잠깐 볼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형용사절인데 우리가 명사절로 취급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what하고 who가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 이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우선은 이제 whether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ther는 명사절일 때 해석을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을 해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S가 V인지 아닌지 이렇게 붙이는 거죠. 만약에 whether이 주어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사로 또 뭘 붙여야 되죠? 은이나 는을 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지 아닌지 가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겠죠. 만약에 목적어라면 를, 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붙이겠죠. 그런데 이게 whether이 부사절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명사절보다는 부사절이 더 흔히 쓰이죠. 부사절로 쓰일 때는 뭐뭐이든 아니든, S가 V이든 아니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한글은 정황어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봐야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모든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얘기가 다른데 영어는 이게 위치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처럼 공식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고 공식에 의해서 작문을 할 수 있어요. 영어는. 그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영어가 사실은 무지하게 비효율적인 말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제패한 이유가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영국이 힘이 제일 좋았으니까. 그리고 현재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미국이 영어를 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큰 이유를 그런 데서 찾을 수 있겠지만 영어가 워낙 오픈된 언어기 때문에 아무거나 갖다 끼워 넣어서 쓸 수 있는 구조예요. 그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면. 그래서 한국식 영어도 통하고 필리핀식 영어도 통하고 오리지널 영국식 영어도 통하고 또 영국식 영어하고 미국식 영어가 좀 다르잖아요. 미국식 영어도 통한단 말이에요. 그 호주 영어는 또 다르죠. 호주식 영어도 통한다고. 사실 그게 같질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그 통하는 이유가 이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규칙만 지키면 통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ether 접속사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전체 문장을 보는 게 아니고 접속사에 속한 종속절만 지금 보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 알고 계세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you 다음에 lik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like에 동사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like 왼쪽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you가 주어 역할을 하겠네요. 해서 subject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dog or cat 여기까지가 목적어네요. 그죠? 뭐뭇을 좋아하다. 그죠? 뭐뭇을 좋아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은 주부가 끝났어요. 주부. 주절과 주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주절은 문장이에요. 주절은 문장. 지금 여기선 주절이 없죠. 종속절만 지금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절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주부는 뭐죠? 그 문장 중에서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어부 또는 주부.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you에서부터 cat까지가 주부죠. 주어부. 그러면 is부터 matter까지는 서술어부인 거예요. 자동으로. 주부를 떼내면 서술어부가 되는 거니까. 자, you like a dog or cat는 어떻게 해석되죠? 너는 좋아하다. 개 또는 고양이를 이렇게 되죠. 이게 목적어니까. 그런데 요 앞에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석한다? 인지 아닌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죠? 내가 좋아하든지 아니든지 개 또는 고양이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이 의미는 무슨 의미죠? 내가 개를 좋아하든지 고양이를 좋아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의미는 개를 좋아하든지 고양이를 좋아하든지 는 이렇게 되죠. 왜? 얘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조사 는이 붙죠.
헷갈리죠? 자, 다시 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마세요. 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웨더를 떼내고 일단은 you like a dog or cat까지만 일단 해석을 해보세요. 그건 해석하실 수 있죠. 전혀 문제 없이. 자, 보세요. 다시 내가 이게 종속절이니까 이 또는 가로를 붙이는 거예요. 은는이 안 붙습니다. 종속절에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 원래는 좋아하다예요. 원래는 좋아하다. 도그왈 캣. 이 오알이 등위 접속사기 때문에 이 어가 캣 앞에도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알에 의해서 이 공약수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독 오알 캣이에요. 원래는. 근데 어가 지금 오알에 의해서 앞에 하나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개를 좋아하든지 고양이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죠. 원래. 그죠? 거기에다가 웨더리 붙으니까 어떻게 해석되죠? 내가 좋아하든지 아니든지 뭐를? 개나 고양이나. 그러니까 이제 이 웨더를 붙여서 해석을 해보면 내가 개를 좋아하든지 고양이를 좋아하든지까지 되죠. 웨더를 붙이면. 근데 얘가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다시 주격조사 는 또는 은을 붙여서 어떻게 해석하죠? 내가 좋아하든지 아니든지는 이렇게 되죠. 뭐를? 그러면은 개나 고양이를 붙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개를 좋아하든지 고양이를 좋아하든지는 이렇게 되죠. is not matter,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whether부터 cat까지가 큰 주어, 주절의 주어죠. 그리고 is not matter이 주절의 서술어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종속절 whether이 종속절이죠. 이 종속절이 문장이니까 이 문장을 먼저 일단 해석을 하고 걔를 주어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주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고양이가 사라져 버리고 개만 가지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whether 인지 아닌지 주어니까 는 이렇게 되죠. 인지 아닌지는 like 동사 잡혔네요. 이 종속절에 지금 동사예요. 그 다음에 you가 like 왼쪽에 있으니까 종속절의 주어. 그래서 내가 좋아하든지 아니든지는 이렇게 되죠. 뭐를? dog or not 이렇게 되면 개를 좋아하든지 아니든지 는 is not matter,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whether에서부터 not까지가 주어예요. 주절의 주어. 이 종속절이 주절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내가 개를 좋아하든지 아니하든지는 is not matter,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부드러운 말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익숙해지기 전에는 사전대로 해석을 하세요. 또 어색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보세요. 그 밑에 비교해서 보시라고 whether you like a dog is not matter 해서 이 OR 구문이 빠졌어요.
오알구. 원래는 오알구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도 오알이 있고 두 번째 문장에도 이렇게 오알이 있죠. 이 오알에 의해서 독, 오알, 캐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은 개나 고양이나 둘 중에 하나라는 의미죠. 두 번째 문장은 독, 오알, 나트 하니까 개를 좋아하든지 아니 개를 싫어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밑에는 오알이 지금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져도 문장이 돼요. 그냥. 그러면 whether you like a dog, 내가 개를 좋아하든지 아니든지는 is not matter,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알이 빠져도 우리는 문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사절 케이스 한번 볼까요? 맨 밑에 문장 whether you like, 좋아하다. you가 동사 왼쪽에 있는 명사니까 주어, dog or not 하고 여기다 컴마를 찍었어요. 컴마를. 이 컴마는 물론 컴마, 콜론, 세미콜론, 피리어드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문장이 끝난 거니까 피리어드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것도 없고, 문장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정확치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이렇게 구두점이 나오면 이 구두점을 넘어가지 못해요. 영어는 구두점을 넘어가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단지 고영어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흔히 벌어져요. 고영어에서는. 그런데 현대영어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구두점을 넘어가서 해석을 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없어요. 현대영어는. 그래서 이 구두점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신경을 쓰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 구두점이 찍히는 바람에 얘가 부사 역할을, 즉 명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가보시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이렇게 하고 일단 끝나요. 부사절이기 때문에 일단 끝나고, 그러고 메인절이 튀어나오죠. It's not matter,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해서 it라고 하는 주어가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요 is 하고 it가 이렇게 it라는 게 있고요. it 어퍼스트로피 it가 있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위는 이 소유격이 소유격. 이게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이런 뜻이에요. 그것의. 밑에 어퍼스트로피 s는 it is의 약자예요. it is. 이게 흔히 헷갈리기 쉬운 요소예요. 왜냐하면 소유격을 우리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기 때문에 통상. 그래서 이 is를 어퍼스트로피를 붙이면 소유격으로, 안 붙이면 이디스로 간주하기가,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퍼스트로피가 있을 때 이디즈, 없으면 소유격이다. 그 다음에 if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는 whether 대신에 if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어 자리가 아닌데 if가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 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주절에는, 주부에는 if가 쓸 수 없어요. 명사절에서 주부에 if가 쓸 수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목적어절일 때만 if가 whether 대신에 쓸 수 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I really like. 이 really는 부사니까 일단 괄호 쳐주고 like. 쌤 12번 안 갔는데요. 예? 12번. 12번 안 했어요? 네. 예, 예. 이게 12번 넘어가 버렸네. 예, 다시 2% 가겠습니다. I don't know. 원래 이 know가 본동사죠? 근데 여기 not라고 하는 부정 조동사를 쓰기 위해서 do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거예요. 고어에서는 not를 그냥 썼어요. 예를 들어서 no, not 이렇게 썼어. 고 영어에서는. 현대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현대 영어에서는 부정형 조동사는 반드시 do를, 물론 이제 비동사나 이건 상관이 없지만 have도 쓸 수 있죠. have가 조동사로 쓰일 때. 그러나 조동사로 쓰일 때는 not가 조동사 플러스 not해서 부정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일반 동사에서는 무조건 do가 부정형 조동사를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do not know가 동사 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술부, 술어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아이가 술부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주어가 되네요. 그래서 don't know,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거죠. 나는 모른다. 뭐를 모르냐? whether를 모른다는 거예요. whether를. 얘가 목적어죠. whether이. 해서 whether부터 not까지가 목적어예요. 주절의 목적어예요. 주절의 목적어. 그럼 이렇게 전체를 명사로 목적어로 잡아놓고 다시 중첩해서 이 안에서 종속절을 다시 구조 분석을 해야죠. 자, 일단은 주절은 삼형식이에요. 그죠? 주절은 삼형식이죠. 타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절을 보겠습니다. she, 이게 어퍼스트로피 에어가 where라는 뜻이죠. where come, 오다 라는 뜻이죠. 오다. or not 하니까 올지 안 올지 이죠. 올지 안 올지. 동사 왼쪽에 she가 나왔으니까,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네요. 종속절의 주어예요. 그러면은 그녀는, 그녀가죠. 그러니까 종속절이니까 올지 not, 안 올지 목적어니까 를, 올지 안 올지를 난 모른다 이거죠. 됐죠? 자, 두 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what 해서 요거 조금 이따 이제 볼 거예요. what가 지금 명사절을 이끄는 상황이 됐어요. 네. 어쨌든 what에서 어디까지? 요 know까지. 이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죠. 주부의 주절의 주어예요. 주절의 주어고, 그 다음에 is 다음에 whether 이하가 보어가 됐죠. 그죠? 보어가 돼서 이게 이형식 구조가 된 거예요. 현재 이형식 구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whether부터 not까지가 명사절로 보어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형식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주어는 보어이다 이런 문장이죠. 주어는 보어이다. 일단 주절은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문장이. 그러면은 이제 종속절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죠. 종속절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주절, 주부에 해당되는 종속절을 보겠습니다. want가 동사네요. want가 동사예요.
그리고 동사 옆에 I가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예요. 나는 원한다. 그죠? 원한다. 여기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에 노가 턱 튀어나왔어요. 얘를 동사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얘가 동사가 아니고 지금 현재 뭐로 쓰인 거예요? to 때문에 명사가 된 거죠. 그죠? 명사인 거예요. 명사. to know. 그러니까 얘 명사인 다음에 알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to know가 알기를 해서 목적어 조사가 붙었죠. 을이 붙었죠. 그죠? 알기를 원한다. 나는 알기를 원한다. 삼형식 문장이에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이 노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걸 명사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노우가 원래는 동사죠.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 문장에서는 want의 목적어로 to know를 명사로 해석했는데 이 know가 원래는 동사잖아요. 원래 얘가 동사니까 이 동사로 이렇게 잡아주면 무엇을 알다에서 목적어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목적어가 바로 맨 앞에 있는 이 what예요. 이 what가 왜 원래 know 다음에 와야 되는 거 원래 know what여야 되는 거죠. what를 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what가 맨 앞으로 갔죠? what가 의문사기 때문에 그래요. 의문사기 때문에. 이게 what가 이게 의문문이 아니라도 의문사는 맨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기서는 종속 접속사 역할을 해요. what가. 그래서 또 맨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어쨌든 그렇지만 이 what는 원래는 요 know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know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나는 이 what를 알기 원한다. 이런 문장인 거예요. 원래. 그런데 이 what를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알기를 원하는 what, 것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기 원하는 것 하고 이게 주절이니까 은 이렇게 주격 조사를 붙여서 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해서 주부 해석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is, whether 어쩌고저쩌고니까 인지 아닌지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지 아닌지 이다. 보어가 인지 아닌지가 whether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어에 해당되는 절을 한번 보죠. she will come 올지 안 올지. 그죠? 얘가 보어를 이루는 명사절의 동사죠. 그리고 she가 주어죠. 그녀가 올지 or not 안 올지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is니까 여기 is니까 이다. 그럼 전체 문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알기를 원하는 what 것은 주어니까 은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녀가
올지 안 올지 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엄이 난데없이 동사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죠. 물론 도치 된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이제 도치 문장은 워낙 특수 문장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어를 웬만큼 한 사람도 도치 문장에 걸리면 헤매요. 그러니까 도치 문장은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문장일 때 명령문 아니면 의문문이에요. 맨 앞에 동사가 턱 튀어나오면.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가 튀어나오면 대부분 명령문이에요. 왜냐하면 의문문은 의문사로 시작하든지 비동사로 시작하든지 have라든지 이런 조동사로 시작하든지 또는 do라고 하는 의문형 조동사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영어는 물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현대영어는 조동사, 비동사 또는 do라는 의문형 조동사가 앞에 와야만 통상 의문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동사가 턱 튀어나오면 대부분 명령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명령문엔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참 생략될 수 있죠. 주어가 생략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통상 생략됩니다. 여기 생략되면 유가 주어예요. 주어가 생략되면 유가 주어예요. 왜냐하면은 내 바로 앞에 사람한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를 생략해도 누구도 혼동이 안 돼.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명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어미 말해라 미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가 동사가 되고요. 미가 이렇게 목적어가 됐어요. 그리고 whether she will come or not가 지금 현재 about이 붙는 바람에 부사가 됐죠. 만약에 about이 없으면 사형식 문장이 되죠. about이 없으면 바로 이 whether이 명사니까 곧장 IODO 구조가 되죠. 그죠? 나에게 whether를 말해다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더 곧장 사형식 구조가 되죠. 근데 about이 들어오는 바람에 부사가 돼서 삼형식 구조가 됐어요. 어쨌든 whether를 보시면 where come이 동사 구조가 되고 she가 종속절의 주어가 되죠. 해서 그녀가 올지 안 올지를 말해다오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about 전치사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다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 don't know. 알지 못한다. 이게 동사죠. 그리고 I가 동사 옆에 있으니까 주어. 그리고 요 if가 이 whether 대신에 쓰인 거예요. 목적어기 때문에 if가 쓰일 수 있는 거죠.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if가. 해서 혹시 그녀가 올지 안 올지를 말해다오. 이렇게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 if가 부사절을 이끌 때는 만약에 란 뜻이에요. 만약에 예, 목적어 자리에 없으면 무조건 부사예요. if는. 그러니까 if 만약에 그녀가 won't come. 여기 왜 이가 빠졌네? 예, won't come. 안 온다면 그죠? 이 won't가 뭐예요? 외워나시죠? 예. won't come 오지 않는다면 나는 disappoint 실망할 것이다. seriously 심히 대단히 실망할 것이다. 해서 if가 부사절을 이끌 때는 뭐뭐이든 아니든이 아니고 만약에 라는 의미로 쓰인다. 예, 급하게 나가려고 했던 what절로 가보겠습니다. what절은 원래 이게 명사절이 아니에요. 원래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 형용사절인데 형용사절 중에서도 이제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그런데 이 what를 우리가 형용사절보다는 명사절로 더 많이 만나게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형용사절은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명사 형용사절의 목적이 명사 구를 만드는 거예요. 형용사절의 목적이. 형용사절은 보어 자리에 안 와요. 형용사 구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형용사절은 보어 자리에 안 와요. 그러니까 형용사절은 무조건 명사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수식한다는 얘기는 명사 구를 만든다는 뜻이죠. 명사 플러스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뒤에 있는 거예요. 명사 뒤에.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명사 뒤에 있는 형용사절이 합쳐져서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명사 구를 만드는 거죠. 한국식 개념은 절이 구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큰 절이 작은 구 안에 속한다는 게 이상한 개념이죠. 한국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구 안에 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명사 플러스 형용사절이 명사 구가 된다. what는 원래 관계 대명사절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명사절로 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이 what절을 명사 역할을 하지만 원래는 형용사절로 답을 하셔야 돼요. really는 부사니까 일단 제끼고, 실제 like 좋아한다 이렇게 되죠. 옆에 이 really 신경 쓰지 말고 명사가 나왔으니까 I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좋아한다. The song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끝났어요. 3형식 문장이에요. 일단 끝났어요. 그런데 이 song이라는 것을 위치절이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어요. 뒤에서 위치절이 해서 위치 이 composed까지가 형용사절로 앞에 있는 song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이 song은 이게 지금 중심어네요. song을 중심으로 해서 이 더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고 위치라고 하는 형용사절이 뒤에서 꾸며주면서 전치 후치를 하는 전후치 수식어예요. 해서 더부터 composed까지가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분석은 중첩을 하라고 그랬죠. 가장 작은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구, 절 이렇게 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데까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중첩해서 하는 거예요. 구조 분석은. 어쨌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위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낸시가, 이게 주어네요. 색깔을 바꿔서 해봅시다. 낸시가 composed, 작곡한. 이 composed의 목적어가 뭐예요? 위치예요. composed의 목적어가 이 위치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작곡한 거예요. 낸시가. 그런데 이 위치가 뭐예요? 요 송이죠? 그 노래요. 그러니까 실제 이 컴포스드는 뭐를 컴포스드 한 거예요? 이 그 노래를 작곡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컴포스드의 목적어는 이 위치인데, 이 위치가 곧 더 송이니까 실제 작곡은 뭘 한 거예요? 더 송을 작곡한 거죠.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선행사는 종속 접속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형용사절에서. 그런데 요 종속 접속사가 관계대명사절에서는 이 동사의 생략된 목적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종속 접속사가 앞에 선행사하고 같은 거니까 결국은 이 컴포스드의 목적어도 위치를 넘어서 요 더 송까지 확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형용사절의 선행사는 관계 대명사절의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보어도 될 수 있죠. 명사니까. 자, 계속해서 가보시겠습니다. What Nancy composed 해서 이게 지금 명사절이 되면서 이게 주어가 됐어요. 얘가 주어가 이렇게 됐네요. 이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주어부를 구조 분석을 해보면 낸시가 주어, composed가 동사, composed의 목적어가 이 what죠. 작곡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곡한 것. 낸시가 작곡한 것 주어니까 것은 이게 주절의 주어기 때문에 은을 붙이는 거예요. 이 종속절의 주어는 낸시니까 낸시한테는 이 가를 붙이죠. 낸시가 작곡한 것, 이거 주절에 이 전체는 주절의 주어기 때문에 은을 붙이는 거고 낸시는 종속절의 주어기 때문에 가를 붙이는 거고. 그래서 낸시가 작곡한 것은 is 어쩌고저쩌고예요. 근데 is 다음에 my favorite thing 송이 보어죠. 그죠? 얘가 보어가 되면서 이형식 구조가 됐어요. 나의 가장 좋아하는, favorite가 가장 좋아하는 이란 최상급 형용사예요. favorite이라는 이 형용사 자체가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송, 노래이다. 낸시가 작곡한 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most beautiful rhythm. 여기 최상급이, 진짜 최상급이 나왔네요. 가장 아름다운 리듬은, 이게 주어죠. is what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at가 여기서 보어 역할을 하네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what 다음에 바로 그냥 동사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동사 옆에 명사가 오면 얘가 주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hat가 지금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at가 is composed, 작곡된 것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by 낸시에 의해서 작곡된 것이다. 보어니까
것이다.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죠. 자, 맨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I really like 좋아한대요. 나는 좋아한다. 뭐를? what 이하를 좋아한다. 이게 what가 지금 목적어는 like니까 타동사기 때문에 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what가 뭐냐? 낸시가 컴포스드한 작곡한 what 것 컴포스드의 목적어죠. what가 그러니까 작곡한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낸시가 작곡한 것, 그러니까 그 곡을 좋아한다 이거죠. 그 노래를 좋아한다. 해서 목적어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트절 명사로 본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형용사절이에요. 원래는. 근데 선행사가 빠지면서 이 와트가 선행사 역할까지 겸해서 하기 때문에 와트를 명사로 본다 이거죠. 계속해서 후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후는 주어 와트하고 달라요. 후는 주어에만 쓰이는 거예요. 목적어로 쓰일 때는 whom이죠. 목적어로 쓰일 때는 whom이다. 자, 계속해서 가보시겠습니다. The culprit 범인이에요. 그 범인. 이 선행사네요. 이 who가 이 the culprit를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어요. 해서 명사 구가 된다고 그랬죠? who 다음에 murdered 해서 murder이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튀어나왔으니까 이 who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whom이 들어올 수 없어요.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who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모르는 얘가 murdered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누구를? 미체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미하여 고르바초프 할 때 이렇게 쓰죠. 같은 말이에요. 또 아마 천주교에서 미카엘 천사 할 때 또 아마 이거 쓰죠. 미카엘 천사. 같은 말이에요. 미체어. 영어로는 미체어라고 읽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미체어가 여기서 목적어잖아요. 그죠? 미체어를 죽인 더 커플리트 범인은 해서 얘가 주어가 됐어요. was arrested 체포되었습니다. 수동태죠. 체포되었어요. yesterday 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더 커플리트를 생략하고 얘를 생략하고 바로 이 후를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 주어죠. murdered 죽인 미체어를 이렇게 바로 명사절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 더 커플리트라고 하는 주어 선행사를 생략하고 이렇게 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해서 was arrested 이제 그 뒤 문장 똑같죠? yesterday 어제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 후가 형용사절인데 얘를 더 커플리트라고 하는 선행사를 생략하면서
명사절로 바로 그냥 끌어다 쓸 수 있다 이거예요. who가 왜 명사절이 되는지 이해하셨죠?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이게 이제 한국인들이 이것도 대단히 혼동을 많이 하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잠깐 좀 해드릴게요. I have known. 이거는 이 have가 본동사가 아니고 완료형 조동사죠. have 다음에 이렇게 pp 구조. 우리가 ved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ved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렇게 대문자 v 하면 우리 동사 원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 have 다음에 pp 또는 ved 구조가 오면 완료형이죠. 그래서 그 왼쪽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s가 주어네요. 나는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알고 있었다. 완료형이니까 알고 있었다. whom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whom을 알고 있었다. whom을 알고 있었다. 해서 이게 이제 목적어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제 whom이 이게 목적어 절이에요. 그럼 이 목적어 절을 빨간색으로 이제 다시 중첩해서 구분을 해보죠. 에이브라함이 얘가 주어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멀덜드라고 이렇게 동사가 튀어나왔으니까 에이브라함이 주어죠. 에이브라함이 멀덜드한 이 멀덜드를 누구를 멀덜드 했어요? 에이브라함이 살인자예요. 그리고 이 피살자는 누구예요? 이 whom이죠. 이 whom. 그래서 이 멀덜드의 목적어가 이 whom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yesterday, 어제 에이브라함이 죽인 그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었대요. 얼마나? since 5 years ago. 5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차하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자 보세요. 이 whom이 노우의 목적어기 때문에 whom을 썼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착각하면 목적어절을 무지하게 해석하기 어려워져요. 근데 이 whom은 노우의 목적어기 때문에 whom을 쓴 게 아니에요. 노우의 목적어일 때는 who 써도 그만이에요. who가 올 수 있어요. 노우의 목적어일 때는. 근데 얘가 who가 아니고 왜 whom이냐? 그거는 노우의 목적어기 때문에 whom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의 목적어예요? 멀덜드의 목적어예요. 멀덜드의 목적어기 때문에 whom이에요. 자, 그 얘기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I have known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who 여기에 whom이 아니고 who가 들어올 수 있죠. 언제? 에이브라함이 없을 때. 에이브라함이 없을 때는 이 접속사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whom이 안 되고 who가 쓰여야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who, 멀덜드, 여기에 에이브라함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러면은 에이브라함이 피살자예요. 살인자가 아니고. 에이브라함을 죽인 그놈 이렇게 되는 거죠. 헷갈려요? 자, 다시 잘 보세요. 이거를 헷갈리면 이 목적어 절인
나중에 이제 목적어절인 명사절을 무적에 이제 예문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거기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지금 이제 거의 다 5분 남았는데요. 요거는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에이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주어가 나왔으니까 멀덜드의 목적어가 whom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whom이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에이브라함이 생략됐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 접속사가 주어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럼 whom이 아니고 who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who 에이브라함 없이 멀덜드 에이브라함이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에이브라함이 여기에 나왔으니까 에이브라함이 멀덜드의 목적어죠. 그러니까 피살자가 되죠. 에이브라함이. 지금 이 문장에서는 에이브라함이 멀덜드 했으니까 에이브라함이 살인자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은 이 피살자를 아는 거예요. whom이 피살자예요. 왜? 멀덜드의 목적어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에이브라함이 생략돼 있으면 나는 who를 아는 거예요. 그 who는 누구예요? 살인자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신 거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관계 형용사절의 명사절화. 좀 빨리 나갈게요. 빨리. 오늘 시간 너무 많이 지체됐어요. 빨리 나갈게요. 나는 forgot 잊었어요. 뭐를? what 이하를 잊었어요. 이 what 이하가 명사절이네요. 왜? forgot의 목적어니까 명사절이네요. 자, 보세요. 왓송해서 이 왓이 형용사 역할을 또 하네요. 여기서는 더 한술 더 떠서 그러니까 무슨 노래 이렇게 무슨 노래 내가 부른 yesterday 어제 이건 부사죠. 어제 내가 어제 부른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잊어버렸어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했는데 뭔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나는 can't decide 결정할 수가 없어요. 현재형이네요. 뭐를 결정할 수 없느냐? 위치 이하를 결정할 수 없어요. 위치 클로스 여기도 형용사 역할을 하네요. 위치가 그러니까 무슨 옷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wear 입을 이 wear의 목적어가 위치 클로스죠. 그죠?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요 클로스 이런 거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단어예요. 여기에 s까지 붙으면 옷이에요. 그리고 여기 s가 떨어지면 동사예요. 동사. 그 다음에 이제 es가 다 떨어지면 섬유란 뜻이에요. 섬유. 섬유에서 실을 만드는 거예요. 실로 직조를 해서 옷감을 만드는 거죠. 그 옷감으로 재단해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whose name 그의 이름 여기도 whose가 지금 소유격이죠. 그 이름은 is 미체어이다. 이게 주어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whose name이지 미체어까지가 주어죠. 이 주절의 주어예요. 큰 주어.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주절을 빨간색으로 큰 주어예요. will be 그러니까
미체어라는 이름의 선생님이죠. 이 will be my homeroom teacher next year. 내년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 이름이 미체어인 사람이 내년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니까 내년에 우리 담임 선생님의 이름은 미체어입니다. 라는 뜻이죠. 맨 마지막 문장 보시겠습니다. 나는 surprised, 놀랐어요. How many people, 너무 많은 사람들이 came, 왔기 때문에 at the party, 그 파티에. 요 how many people가 주어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어디서? 부사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파티에 참석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일형식 문장이에요. 계속해서 how 보시겠습니다. how도 관계 부사, 나중에 이제 그 형용사절에서 관계 부사하고 관계 대명사로 나눠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네. 그렇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고 넘어갑시다. let me, 뭐뭐 하게 하라라는 뜻이죠. let가 사역동사니까 나로 하여금 show, 보게 하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게 해라. 이 show의 목적어가 뭐예요? you 이하죠. 내가 how make, 어떻게 만드는지, 뭐를? the ice cream, 그 아이스크림을. 샤베트 같은 건 우리가 집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나한테 알려줘. 그 뜻이에요. 근데 그걸 문장 구조로 보면 let, 하게 하라, me, 나로 하여금, show, 보게. 근데 이 you가 실제로는 목적어지만 요 show의 목적어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죠.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지, 그것이 이 show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구조 분석을 let me show까지 5형식으로 구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show서부터 다시 you how make the 아이스크림까지를 3형식 구조로 다시 중첩해서 하는 거예요. why는 왜 라는 의미죠. 역시 이것도 관계 부사인데 명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don't know, 모른다. 뭐를? the grounds, 그 이유를. 어떤 이유죠? why 뒤에서 지금 grounds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blamed, 욕하는, 나를, 그가 나를 씹어둥치는 이유를 나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그라운드를 생략하고 바로 y를 썼어요. 그래서 y부터 blamed me까지가 형용사절이 아니, 위에는 지금 형용사절로 썼잖아요. 형용사절이 아니고 바로 명사절로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는 don't know, 모른다. why blamed me, 그가 왜 나를 욕하는지. 근데 요게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절이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를 모른다. 욕하는지를 모른다. when 역시 부사절이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my teacher, 내 선생님은
gave 주었어요. me 나에게 뭐를 더 타임 시간을 주었어요. IODO 구조죠. 이 시간을 왼절이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어요. 이 부사절이 관계 부사절이죠. 내가 explain 설명하라고 뭐를 더 matter 그 문제를 enough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 문제를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이 수학 선생님인데 수학 그 공식을 설명하라고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더 타임을 생략하고 when을 바로 그냥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my teacher 주어 gave 수여동사 me IO when이 DO가 된 거예요. 그 인다이렉티브 오브젝트, 다이렉티브 오브젝트에서 사형식 구조가 됐죠. IODO가 돼서. 그래서 언제 내가 explain 설명할 the matter 그 문제를 enough 충분히 할 그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when이 이 앞에 time이 생략되면 이 when을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앞에서 우리가 why 이렇게 나오면 why를 왜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how가 나오면 어떻게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을 왜 나를 욕하는지를 이가 아니고 나를 욕하는 이유를 이렇게 when도 언제 설명하는지가 아니고 설명할 시간을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명사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부사가 아니고 명사로 해석한다. 또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로 해석한다. where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할지를 이렇게 해석하든지 또는 해야 할 장소를 이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가야 할 곳을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죠. 자,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must check 확인해야 된다. 더 클래스룸 어느 반에 속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을 where 이 반에서 내가 study 공부해야 되는 뭐를 English 영어를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공부할 반을 확인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 더 클래스룸을 빼고 where이 바로 그냥 명사로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must check 확인해야 된다. 여기서 where를 어디에서가 아니고 뭐로? 할 곳으로 이렇게 내가 study 공부할 English 영어를 공부할 곳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시간이 10분이 오버됐기 때문에 빨리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해 주세요.